이 시간 속보네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 경찰, 공수처, 국방부 합동으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검찰까지 합쳐지면은 특검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분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건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거의 국회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했고요. 네. 지금 이번 주는 국회에서 언제든지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으로 있어라 해가지고 네. 국회에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새날이 털을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차 타고 오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딱 올 수 있는 거죠. 네, 딱 올 수 있는 거리죠. 여러분 이성윤 TV 그리고 농협 301-0345-5646-51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 나오시면 무조건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고 또 연말 연시라서 기분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마다 윤석열 흉을 그렇게 보셨잖아요. 나는 윤석열 좀 안다. 제가 작년에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총장에서 대통령 된 거 이거 쿠데타다. 그래서 제가 그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책을 썼는데 제가 늘 기자들이 저를 물어볼 때마다 윤석열이 뭐가 제일 걱정되느냐.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으로 살건술 명목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인명권자를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책을 썼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예. 책이 들어있어요? 예, 이 내용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저지르고 남을 사람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책에 연성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결국 이런 하드쿠 경성 쿠데타를 또 예상했지 않았냐.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윤석열의 집권을 쿠데타라고 한 사람은 제가 최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거요. 예. 지금도 많은 국민들 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진짜로 대통령직이 하기 싫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이성윤 의원은 이미 예측을 하셨다.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자다. 예. 제가 2022년에 언론에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전쟁을 하고 남는다. 왜 그러냐. 윤석열은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화를 내고 경로, 대노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단계가 화내고 대노하고 경로 단계가 이렇게 이 총장 당시에 언론 찾아보면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화를 많이 낸다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은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중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요.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고 예. 보통 사람의 평균적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면 평균적 수준에는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준을 높낮이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저는 윤석열은 대통령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정치인의 가장 큰 소양이 공무원의 소양이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봐주는 건데 윤석열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소양을 안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재앙일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벌써 한 8일, 9일 지났으니까 이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의원님 오시기 전에부터 지금까지는 방향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탄핵 표결은 할 것 같고 탄핵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슨 질서 있는 퇴진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법의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는데 국무총리가 갖고 국민의힘 대표가 갖고 이런 방향성으로 갔었잖아요. 굉장히 명언을 남기셨어요. 헌법은 2명의 대통령을 허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통령 이선에 물러나고 국권 통수권을
하나의 공동체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법에 근거도 없고요.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키려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헌법의 수호자가 헌법의 파괴자가 되는 거죠. 예. 상상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법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봐서 한한연대를 한 거잖아요. 이건 유연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헌법에도 규정에도 없다. 그렇죠. 이게 이 팩트가 국민의힘을 사실은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도 나오는 메시지가 점점점 내가 처음에 한 게 잘못됐구나라고 예. 느끼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결국 가다 보니까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인식한 예. 단계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아요. 우리는 탄핵이나 자진 하야, 즉각 하야가 답입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하해 안 하면 나는 투표로 갈 거야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명분 쌓기를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건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성윤 의원만이 말해줄 수 있는 거. 예. 김용현이가 구속됐어요. 예.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검찰 특수본은 자격이 없다. 예. 왜냐하면 특수본 서울고검장이 박세현이 한동훈 측근이다. 예. 그럼 뭔가 덮으려고 할 거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냐? 지금 아까 그 합동수사본부, 예. 공조수사본부로 아직까지 합동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검찰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의 의도가 덮으려고 하는 거냐? 예.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검찰은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이 권력자가 힘이 약해지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 구성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세훈 본부장도 그렇고 그 차장도 윤석열과 같이 근무한 사람이고요. 네. 그 부장검사가 3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또 한 부장은 중앙지검 공안부장인데 그 검사는 박성재 법무부장 아래 제자였어요. 연수원 제자. 이렇게 인적관계 얽힌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검찰이 과연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잘했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새날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검찰의 내란죄를 지금 3번째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예. 94년에 전두환 내란 12.12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때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두환이 국가에 기여를 했다. 그다음에 95년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계속 떠미는 바람에 뒷북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 기소된 건 다 아시고요. 그 후에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 후에 30년 만에 다시 박근혜 때 조현 씨가 내란 음모 사건 내란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헌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를 했는데 조현 씨가 도주했다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검찰의 결론은 실현성이 없다. 위험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윤석열 12.3 쿠데타가 배당금이 불법 배당금이 발생했고 이걸 다시 수사하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인적 구성이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사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검찰청법 시행령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행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감옥이 아니고 나 다목을 법원에 적시했더라고요. 다시 말해 경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사건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인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경찰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어디까지 있을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잖아요. 나중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3년 후에 무죄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년 후에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라. 그래서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권 있는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놓고 우리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특검으로 넘겨라. 결론은 우리 특검이 내게 하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이제 아주 일반적이고 네. 상식적인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아까 제가 질문이 그거거든요. 덮으려고 하는 수사냐.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수사냐 아니면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수사가 될 거냐. 저는 두 가지 의미 둘 다 있다라고 보는 예. 게 맞죠. 사실 알고 예,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검찰도 수사하면서 특검으로 갈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하는 이유는 최대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사가 되는데 검찰은 생존을 위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부터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현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데 특전사령관을 조사했는데 김용현 부분만 물어보더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김용현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답니다. 그 시도가 왜 그랬는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이 김용현으로 사건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물었고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윤석열을 구속할 겁니다. 구속하는데 그 범위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매섭게는 하지 못할 거다. 이성윤이 있으니 뭐 어떤 의도가 바로 보이면 뭐 네. 철퇴를 내려야죠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하는 악행이 있어서 네. 결국 검찰은 정권 바뀌면 수사권 뺏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하는 측면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은 상대방의 목표물이 약해지면 권력이 힘이 약해지면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은 검찰이 김용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일단 결론을 내려놨어요. 뭐 직권남용이냐, 예. 뭐 내란이냐, 뭐 이게 막 교묘하게 섞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 윤석열 오늘 경찰이 사실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예. 사실 윤석열은 탄핵 후에 체포가 될까요? 아니면은 체포되고 탄핵이 될까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분위기는 지금 당장은 체포하지는 못하겠지만 체포하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공수처장에게 어제 특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직접 전화 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게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예, 예. 나왔죠. 이 증거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체포할 수 있다. 체포 구속이라고 했고요. 공수처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탄핵이 돼야만이 특검이 제대로 발효됩니다. 상설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상설특검을 임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간에서는 윤석열이 특검을 임명하지 안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예, 직무정지 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사람 권한대행들은 그걸 거부 못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특검이 되면 드디어 윤석열과 김건희에 관한 모든 범죄를 속시원하게 수사해서 윤석열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된다. 이게 상설특검 통과는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기대하지 않는 정도로 그냥 상식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예. 일반적으로 윤석열 내란 특검 자체를 통과시키고 지금 권한대행인 사람이 거부권 행사 못하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고 예. 그 전에 경찰, 공수처, 검찰 등은 초동 수사하는 거고 자료 이렇게. 보전 차원에서 해놓고요. 이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만 임명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이 또 뒤에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시키는 과정으로 가면 거의 일사불란하게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되고 바로 임명하고 막 이 과정을 거치겠네요. 아이고 숨가뻐. 이번 주에 상설특검, 일반 특검이 두 개가 통과되고요. 네. 토요일 날 탄핵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뉴스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밥 먹으러도 못 가요.
뉴스를 계속 따라가야 돼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알고 왔는데 인터뷰하다 보면 서로가 모르는 얘기하고 예, 있는 예. 저희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법사위는 계속 특검법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은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렇게 해주고 윤석열은 칠 수도 있는 정도의 포지션은 아닌가요? 한동훈과 관계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이걸 통해서 검찰이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 때 어떤 거냐면 국정농단 수사해놓고 검찰한테 정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토사구평하지 마라. 우리가 일정 부분 정권의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 몫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특수부가 힘이 너무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검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꽤 있습니다. 있겠죠. 조직을 살리고 이렇게 하니 우리 조직을 가만두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저런 수사팀이 오히려 더 가혹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팀이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안면에 바치기 때문에. 이명박의 유명한 명언이에요. 예. 재판장에 갔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 그만. 네.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 게 작동할 수밖에 예, 없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도 결국 특검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헛금 꾸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상설특검은 국회를 통과했고 더 강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특검, 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처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특검이 통과되고 여기 지금 예상으로는 12일 날 내일 방송을 내일, 하시죠? 예. 내일 통과가 된다 그래요. 와, 민주당도 급박하게 막 탄핵 보고하고 예. 며칠 후에 예. 그 법정 시간 안에 탄핵 통과시키고 하는 거랑 국회 지금 뭐 정신없이 바쁘겠네요. 정신없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윤석열 내란 사건 특검 요구안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어저께는 김건희 내란 특검 소위원회 통과시키고 오늘 오전에는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내일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정부로 넘어가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 질문이에요, 이제. 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뭐 같은 동기끼리 어떤 쌍두마차가 돼서 예. 야, 누가 먼저 검사장 다네, 뭐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뭐 하나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이는 한참 위지만 예. 윤석열이 동기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윤석열과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 그 연수원 시절에는 좀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우리 반 연수원 우리 조 같은 조가 16명 있는데 그때는 같이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니까 거의 일주일에 뭐 3, 4일씩은 만나거든요. 그때는 좋았는데 검사 생활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약간 소원해지고 이제 형 동생 뭐 하고 나중에 이 검사 시절에는 이제 지내다가 그 중앙검사장 시절 그다음에 윤석열이 총장 되면서부터는 너무 무도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구나. 예, 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보면은 이성윤, 윤석열 동기 사이 심상치 않다. 그 기사 있잖아요. 예. 이게 2020년 7월 2일 날이니까 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일 때 기사죠, 저게. 예. 결정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 이상한 수사하면서. 그때 막 욕설도 하고 막 예. 그럴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이성윤 의원이 검찰총장실에 갔더니 했던 말.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이 욕설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총장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뒤질라고 한장했냐. 네가 눈에 그 비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눈가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저한테 그전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욕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적응을 떠나서 제가 1000명이 넘는 중앙검찰청을 지휘하는 검사장인데 그렇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정말 워낙 모멸감을 느껴가지고요. 우리 그 차장들 오라게 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동기니까 버티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금을 못 펴니다.
윤석열이 욕설. 그때 그 사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건가요? 그때 제가 김건희 주가적 사건, 채널A 사건,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사건, 최은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 자기 가족 사건. 부인 사건들 이런 건데 동기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너 눈가에 뵈는 게 없냐? 예. 욕도 했어요? 예. 쌍욕? 막말과 쌍욕을. 그게 검사들 그 전문 용어를 하면서요. 그 바이든 이 새끼 예. 할 때 그 새끼가. 예. 그 원래 그렇게 해요. 3인칭 맞습니다. 새끼를 많이. 야, 그 새끼 거 자백했냐? 이거죠. 예. 전문 용어. 아니 제가 그 일화를 소개시켜주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특수부 애들이 형사부 검사는 다급하게 수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새끼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인지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런 욕설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새끼란 말을 써요. 아.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탄압하고 막 엊그저께 박은정 검사 나왔었거든요. 네. 박은정 의원도 나왔는데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상식적인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편에 안 서니까 막 해임시키고 막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죄송해요. 얘란 표현 좀 과하긴 했다. 우리 의원님 앞에서. 윤석열은 예. 중앙지검장일 때나 검찰총장일 때나 대통령일 때도 가장 먼저가 김건희 지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키려면 자기 자신을 또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1번이고 김건희가 2번인데 이원이고. 자기가 아픈 거 참지를 못해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 참지를 못하고 그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네. 김건희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 안 듣고 세상 제가 지금 검찰총장 때까지는 온 조직이 자기가 말하면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근무지를 용산으로 옮긴 후에는 여전히 검찰총장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언론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계속 이놈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극단적인 이런 불법 개혁을 한 거예요. 이 계엄령 내릴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 산책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에 있었는데요. 네. 그날 서울 숙소 쪽? 예, 있었는데 보좌관으로부터 기상경 선포됐습니다 해가지고요. 한 시속 한 150, 160으로 밟아가지고 국회에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시민들께서 저를 이분 국회의원이니까 들어가서 150석 채워야 된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경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국회 주변을 그 울타리를 돌다가 시민들께서 이 넘어가야 된다. 경찰은 못 넘어간다 하다가요. 시민들이 저를 들어 올려서 넘기고 또 경찰 못 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이게 다쳐가지고 욱신욱신한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지금이야 그 사태가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총이 어디서 날라올지 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담장 넘어가지고 본관으로 바로 가셨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넘어가지고 나무를 해치고 본관으로 제가 그렇게 빨리 일대일생에 뛴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뛰었는데 헬기가 내려오고 막 오고 있어요. 그때는 소름이지 진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관 들어가야 된다.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정청래 의원도 오라고 또 간사도 오라고 당에서 오라고 계속 와서 뛰어갔는데 그때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개헌군을 거의 마주칠 뻔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본관에 들어가니까 의원들이 이제 세는 거예요. 계속 수기로 국회 직원들이 몇 명인가 계속 세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들어온다. 빨리 국회 열어서 우리가 의장은 전자투표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의원들은 빨리 국회의원들이 끌려가면 안 되니까 저 개헌군들이 오고 있고 소화기 막 뿌려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하자고 거수기라도 하자 거수라도. 그런데 의장님이 그래도 절차를 흠을 잡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들로 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첫째 부인 다 피신시키고 왔다. 피신을 시켜주고 왔다. 두 번째 우리 앞으로 끌려가서 개머리 판으로 상당히 많이 맞을 것이다. 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첩보가 있는데 방첩사에서 제일 데려다가 어디 벙커에 가두고 강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있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겠구나. 소름이 돋으시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키자. 이 국회 본관을 어떻게든 지키자. 라고 버틴 겁니다. 근데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언론인들, 우리 보좌진들이 그걸 계엄군을 막는 겁니다. 근데 보좌진들 중에서 10년차 이상들을 모여라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라게 해가지고 그걸 막고요. 언론인들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번 사태는 시민들께서 막아줬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예. 시민들이 3, 4, 5 다니시면서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여주면 경찰을 막 뚫어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경찰을 막아주고. 저도 경찰들이 저를 담을 못 넘게 방해하러 오니까 시민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여성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넘겨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 새날 시청자가 많으시니까 제가 담을 넘을 때 저를 촬영하신 분이 계세요. 그 촬영 영상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자, 정말 그때는 죽거나 끌려가서 상당 부분 개머리판으로 맞거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새날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그게 새날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영상 좀 보내주시고요. 담장을 넘어서 본관까지 가는 상황에 계속 황당해 하면서도 이성윤 의원만큼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저놈이. 사실은 그 상황은 약간 일시적으로는 공포스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조금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일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무슨 김건희 건 관련해가지고 최혜병 관련해서 탄핵하자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민주당 꿈쩍도 안 하고 신중하고 있었는데 탄핵감을 자기가 먹이를 뚝 던져주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목도를 한 거잖아요. 와, 근데 이성윤 의원만큼은 충분히 그럴 자다. 충분히 예측을 했었고요. 저는 자기밖에 모르고 특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지를 거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왜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윤석열 총장이라 그랬어요. 대통령 인정 안 했다고. 윤석열 전 총장, 전 검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아예 안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예 윤석열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디를 가도 윤석열이 내란 수개니까. 와, 이성윤 의원이 진짜 앞서간 거구나. 본인이 국회의원 되시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신 게 충분히 그러실 만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수양대원에 자꾸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그 수양대원을 찬탈하자. 지금 이제 성산문이 날이라겠지 언제 전화하겠습니까? 맞죠.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데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했다. 책 제목이 박제가 됐네. 그것은 쿠데타였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거 과거형인데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쿠데타를 하고 있고 여전히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서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권한정지를 시키고 권한정지만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해야 돼요. 특검이. 지금 권한정지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탄핵에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탄핵이 되면 권한정지만 될 뿐 관저에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하야를 하거나 그만두면 경호원 포함해서 비서관 5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빨리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철을 다투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 전에 그저께 출국 금지부터 시작되니까 결국에는 구속을 위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과정이 그렇게 출국 금지, 압수수색, 그다음에 체포죠. 지금 상황은 체포에 가까운데 일단 오늘은 불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철을 다투는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하드게 문제가 없잖아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증거도 너무 넘치고요. 증거가 이번에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증거 확보가 쉽다는 겁니다. 공수처도 수사를 인력은 적지만 증거 확보를 많이 하는 거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저는 공수처가 반드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포 구속해 한다고 네.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침에 공처장한테 강력하게 욕을 했고요. 공처장도 약속했습니다. 야, 이제 모든 그 국회의 일정은 법사위로부터 나오더만요. 딱 여러 가지고 민주당의 오벤져스들이 예. 한 막씩 때려주면은 예. 박성재 같은 사람들이 어지러지하게 맞잖아요. 예. 왜냐하면 공범이 돼버렸거든. 그렇습니다. 박성재도 사실은 지금 박성재, 이상민 이런 사람들 다 직무 정지. 박성재는 내일 탄핵 표결됩니다. 근데 박성재도 그만 사퇴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퇴를 안 오고 지금 출석했거든요. 국회에도. 그래서 내일 아마 탄핵 의결이 되면 그냥 권한 정지가 되고 탄핵 소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예. 그 연수원 동기이자 예. 내가 중앙지검장할 때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예. 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지금 윤석열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는 술을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 상황을 맨정신에 못 못 견디는 거죠. 견디니까요. 아이고.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주변에 지금 거의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떠났겠죠 지금. 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술밖에는 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다면 예. 그 다음은 관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뭐 피신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만이 유일하게 지금 법적으로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속지 쫄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근데- 쫄아가지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랄까 법률적으로 외포된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겁을 먹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변호인을 막 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인 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김홍일 같은 사람 몇 명 빼고 나면.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쫄아 있고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한 거 아닌가. 심 상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술 좀 더 먹고 또 계엄령 내리거나 물론 지금은 군인들이 따라주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예, 군인들도 따르지 않고 차관도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위법한 명령, 계엄령은 따르지 않겠다. 국민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소수의 구구를 제외하고는 완전 고립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이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투항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잖아요. 예. 쉽게 표현하면 내일 안에 현행범을 체포해야 되는데 와 이성윤 의원이 이기셨어요. 윈. 이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께서 이기셨고 정의가 이기셨고 진실이 이겼습니다. 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꽤 있겠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그때 그게 국민 여론이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스타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됐으면 또 역사는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나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새 날만 나오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예. 도관에 든 쥐.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고 예, 만약에 내가 검찰총장 좀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자라면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예, 수사 받겠다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남자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진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윤석열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30년간 자기가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검사로 강단을 주장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했으면 내란죄가 저질렀으면 이제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가슴에다 총구를 대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깨끗이 인정하고 하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처벌 그런 것이- 받겠다 하고. 예, 처벌 받겠다 하고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용서되지 않겠지만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예, 한편으로는 비열하고 저는 관저 압수수색을 또 경호실에서 방해했다 말 듣고 지금도 아마 대치 중을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예상하고 이번 특검법에는 그걸 넣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군사상 비밀 그다음에 경호처 이런 데는 그 장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배제하겠다. 특례를 규정해서 경호처, 비서실, 국방부, 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특별 규정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번에. 뭔가 이 지긋지긋한 2년 한 7, 8개월의 시간이 끝난다는 약간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괴감 들어요. 그렇죠. 예.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셀프로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이제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 승부수를 던졌어.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 그러면 대역죄인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구차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인 자가 끌려 나오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야, 한때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속 모르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뭐 이 스타 검사이기도 하니까 검찰총장 시키는 거에 반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에 굉장한 오점으로 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에 좀 반면교사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의원님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검찰한테 어찌 됐건 간에 수사권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100%입니다. 검찰은 그 하이에나 같은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요. 검찰이 과거에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한 거 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검찰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제2의 윤석열 검찰 정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개혁을 하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근데 그게 의원님도 뭐 술도 잘 안 술 안 드시잖아요. 예. 그 스폰서 안 받으려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근데 술 같은 거 한잔 하면은 회한이 생기는데 예.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산책하시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분노스럽고 정치적으로 분노스러운 건 두 번째고 상대방 자체가 이제 애잔해진 거잖아요. 예. 저 쉽게 표현하면 나이로 따지면 저 형.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저 새끼.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많은 사람이 교체하겠어요? 예. 지금 상황은 제가 빨리 탄핵을 해서 직무정리를 시켰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그 명태균 게이트가 막히게 그랬죠. 하고 그때 한참 윤석열 쪽으로 나아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명태균 말만 따라 2년 이상 할 수 있는 내공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느라고 참 힘들겠다. 참 짠하다.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앞을 보기가 너무 큰 맘투를 써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힘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참 안쓰럽다. 능력도 안 되는데 대통령 하느라고. 제가 가끔 문자를 그때 휴대폰을 바꿨다고 해서 제가 문자를 못 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라. 그 더 이상 구차하게 버티냐. 국민들은 이미 다 버렸다. 지지율 20%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내로라는 뜻이다. 네. 검찰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내가 검찰 조직을 재물로 이용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 사과하고 그 자리에 내놓으세요. 라고 문자를 제가 보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탄핵 이런 계엄 사건이 터져가지고 스스로 자충수를 뜨고 맞습니다. 예, 예. 스스로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결국엔 제가 아까 이제 이성윤 의원 이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나는 그 배거리 문화가 싫어서 술도 안 마시고 예. 또 뭐 스폰서 이런 게 싫어 술 안 마신 사람 그렇다 보니까 검찰 혹시 특수부라고 하는 그 무리들 내에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총장 거치면서 윤석열을 따르는 일종의 정치검사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정말 외롭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 결국 이기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성윤과 윤석열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성윤이 이기신 거예요. 총장도 못했고 대통령도 못했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겼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네. 저는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날 보시는 분 중에 검사 출신들 싫어하는 분들 꽤 있어요. 예. 윤석열 효과겠죠. 예. 근데 검사 출신인 분들은 사실은 정권 바뀌면은 검찰청 해체 집도 의디라고 난 생각해요. 예. 수사권을
훗날 수십 년은 돌려줄지 모르지만 현재 검찰이 하는 짓으로는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윤석열이 그 내란 쿠데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수사권을 주고 있다는 건. 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윤석열 탄핵 표결이 또 있을 건데 지금 보기에는 일단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결되겠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원한다면서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 가결은 이번 제가 내일 다시 탄핵안을 보고하고 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 한 5시경에 다시 표결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를 보면 탄핵이 가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 사건 수사 요구안 때 210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봐서 국힘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 같다. 이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예. 이 의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하셨구나. 예, 국힘 쪽에서 안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참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오라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몇 사람한테 전화도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국힘을 부를까 보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내란의 힘, 도로민정당, 국민의 적, 내란 동조당 이런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계엄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넉 달 전에. 그런데 저희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비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투표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직무정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체포 구속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 요구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총불을 겨눈 사람은 이건 도저히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특별 게스트이신 거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기 윤석열과 이성윤의 어떤 그 달라진 어떤 인생의 방향성 속에 결국 윤석열은 끝났다. 네. 그 이제 윤석열과 반대로 길을 갔던 이성윤은 이제 검찰 해체로 간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여기 채널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이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런 말씀 드렸지 그랬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징계를 받고 올해 3월에 잘리고 해임되고 4월에 이렇게 국회로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하고 김건희 윤석열 처단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에 탄핵이 되면 반드시 제가 탄핵 소추에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이성윤 일생의 2024년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나왔죠. 국회의원 됐죠. 윤석열 탄핵시켰죠. 또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서 이제 잘 수행해서 반드시 파면되도록 저도 그러니까 그거 정청래 힘을 법사위원장이 들고 갈 거잖아요. 우리 법사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믿음직스럽고요. 여러분 올해 이성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농협 301-0345-5646-51 그 4월에 당선되신 이후에 12월 달까지 점점점 국회의원 다워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국회의원 어떤 삘이라기보다는 초임 검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들한테 감사 인사 주시고. 새날 가족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사위 일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새날 가족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윤석열 쿠데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민주주의,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반드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자, 야호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자, 이성윤은 빨리 이제 또 국회로 돌아가셔서 계속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드리고 갈까요? 예, 주셔도 되고요. 놔두세요. 여기다 놔두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믿을 수